자, 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마켓 가볼까요? 오늘도 효과음을 안 넣네요. 안 해준다니까 저 아저씨들. 조 대표님이 좀 힘써주셔야 자, 돼요. 이거 어제 사실 묻히는 뉴스일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리마인드 삼아서 푸틴이 좀 다급해진 것 같아요. 동원령을 내렸어요. 네. 이게 뭐냐면 시민들을 징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사실 군대와 예비군은 다른 거죠. 군대는 정규군, 그러니까 군복 입고 있는 사람들로만 전쟁을 해온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 그냥 우리처럼 평상복 입은 사람들을 징집해가지고 군복 갈아입히고 총 줘가지고 이제 전쟁에 내보낸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이거는 굉장한 파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외신을 보면 러시아 모스크바 발 튀르키행 비행기표 매진. 예, 출국 러시라는 거예요. 다 걸로 간다는 거죠 지금. 왜냐면 갑자기 편지 받고 와라. 안 오면, 왜냐면 어제 뒤마에서 뭐랬냐면 이거 응하지 않으면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거든. 네.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 사실 그렇잖아요. 전쟁하는데. 근데 우리 그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이스라엘하고 아랍 국가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청년들은 야 우리 가자 테라비브로 해가지고 막 비행기 타고 가는데 예를 들면 이집트다 뭐 이런 데들은 다 출국 행렬이다. 예. 그 예비군 훈련 가면 맨날 보는 영상 그거. 지긋지긋. 성우 아저씨가 맨날. 그러니까 중동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진 줄 아십니까? 나도 이제 그게 딱 이스라엘은 각인돼 있는 거지. 실제로 근데 이스라엘 젊은이들 도망 많이 갔대는데 뭐. 근데 어쨌든 그 이제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쟁이 자기 일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거기다 또 한 가지 더 뉴스가 나온 게 푸틴이 이런 거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나 핵 쓴다 이런 얘기를 또 한 거죠. 지금 유엔 총회 중이잖아요. 모든 수단 다 쓴다는 거죠 이제. 있죠, 나 이렇게는 못 끝낸다. 그러면서 또 한 군데가 한 가지를 하고 있는 게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돈바스 지역이라고 왜 도네츠크니 뭐 루안스크니 이런 데들 있잖아요. 지금 저기 이제 그 뭡니까 저 복숭아색 살색으로 돼 있는 게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인데 실제로 저기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전쟁의 발단이 뭐냐면 저 러시아 지역에서 예를 들면 러시아 민병대도 있고 우크라이나 정부군도 있는데 자꾸 이제 빌미를 준 게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탄압한다. 그래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 저건 저 밑에 크림반도 또 지난번에 이제 병합한 다음에 저건 실효적으로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파란색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했거나 아니면 탈환한 지역이라는 건데 꽤 크죠. 저게. 그리고 지금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게 러시아군이 진격 중인 지역인데 저 지역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 지금 지역의 규모가 예를 들면 포르투갈 영토 정도 돼요. 저 지금 헝가리나 포르투갈 전체 국토하고 똑같은 정도의 면적이라고.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사실. 저만큼이? 네, 저만큼이. 그래서 근데 이제 저기에 또 뭘 하고 있냐면 국민 투표를 해라. 그래서 국민 투표를 하는데 저기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국민 투표했다 정당성이다. 그 얘기 뭐냐면 야 나도 있잖아. 여기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뜻도 은근히 내포한 거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전쟁은 강원 양책을 다 쓰는데 총동원령 내리고 핵 쓸 수 있다는 얘기하면서도 저기서 주민 투표를 한다는 거는 요 정도 선에서. 근데 서방은 이미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는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서방에서 말도 안 된다. 빨리 그 투표 무효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서방이 아무리 저거 해서 저걸 다 해서 돈바스 지역을 다 해가지고 러시아 몰아내고 승전하겠냐. 러시아는 그러면 꼬리 내리고 철수하겠냐. 그래서 저거는 뭐냐면 이제 교착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전쟁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푸틴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러서면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왕이 된 상태에서 패전을 한다는 건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 유럽 쪽에 혹은 다른 지역까지도 유가와 가스의 가격은
쉽사리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와중에 중국과 인도는 어떤 입장을 표명할 거냐 줄을 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러시아가 패전한 게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러시아에 줄 서봐야 사실 실익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그래서 지금 적전 분열이 좀 있다는 거죠. 네. 중국과 인도도 야 워워 너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푸틴도 좀 뿔이 나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전쟁이 계속 교착 상태로 계속되고 네. 어떤 상태에서 지구전이 될 경우에 우리가 방산 얘기하는데 군비에 대한 그죠? 이런 것들은 계속 환기될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만약에 러시아가 정말 저런 상태에서 전쟁을 종결하거나 러시아의 패전 정도로 분위기가 잡히면 방산 시장이 러시아 퇴출입니다. 그렇죠. 네, 방산 시장이 러시아 퇴출이. 그거는 우리나라 방산주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왜냐하면 군사 전문가들이 제가 엊그저께도 다른 방송에서 그 샤를님을 한번 만났거든요. 샤를의 군사 네네. 연구소 있잖아요.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러시아가 세계 방산 시장에 미국, 러시아, 그 다음에 프랑스 뭐 이런 정도를 치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이번에 보여준 이 무기 체계는 다른 나라한테 팔아먹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돼요. 물론 이제 특정한 분야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전쟁이 교착 상태에서 러시아에 불리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방산 쪽에 훨씬 더 강한 모멘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상하이 협력기구라고 있습니다. 네. 예, 중국, 러시아, 인도, 뭐 스탄 국가들 몇 개 이렇게 이제 튀르키예까지 이렇게 모이는 그런 협의체인데 네. 원래 푸틴의 특기가 지각이잖아요. 상대 정상 기다리게 하는 거. 그렇죠. 와서 그걸로 기선제압. 대기하고 있어요? 기선제압하는 거죠. 푸틴이 다 기다렸어요. 와서 대기하고 있지. 스탄 국가들 다 기다리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아니 근데 그 예비군 얘기가 나와서 한 마디만 더 드리면 네. 이스라엘은 남자가 3년, 여자가 2년이거든요. 네. 의무예요. 의무 복무. 의무 복무인데 전 군인이 다 예비군을 또 해야 돼요. 모두가 사람이 없으니까 제대하면. 네. 근데 예비군 면제를 딱 한 케이스 해줘더군요. 뭐죠?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예비군 징집 면제. 아, 출산율. 출산율. 뭐 그런 거. 아이를 케어해야 된다. 네. 아이를 케어하는 게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거기도 저 예비군 훈련 가면 또 많이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비군 전 국민이 의무로 아니, 근데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비군 징집하면은 전투력이 되는지 잘 되겠죠? 우리나라? 아, 네. 그럼요. 근데 러시아는 내가 볼 때 예비군 징집해봐야 의미 없을 거야. 러시아 그렇죠. 네. 의미 없을 거야. 사실 우리 같은 수준의 예비군들은 없죠. 군복을 입힌다고 군인이 되는 건 아니죠. 네. 선배님들 앞으로 걸어가십니다. 빨리 끝내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죠.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끝내주십니다. 자, 권 팀장님 들어가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성.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